안녕하세요. 이빨은 그럴싸하게 까서 야무진 척은 더럽게 하는데 실상은 속이 텅텅 비어있는 골다공증 유튜버 개말파카입니다. 오늘도 또 돈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제가 절약하고 저축하라고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방구석 워렌 버핏 형님들. 저금하지 마라. 그 돈으로 투자해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요즘에 투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잘은 모르고. 근데 재테크 전문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돈을 아껴가지고 쓰라고 그러던데 꼭 나한테만 와서 지랄이더라. 아니 주식도 저점에서 사려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사지 않나요? 아무튼 그 형님들 비유받치기 힘들어요. 우리가 절약을 해서 돈을 좀 모았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슬슬 밟아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으로 돈을 굴려보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고.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금융 문맹이에요. 금융 까막눈.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디딤돌 대출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석 달이 작은 아파트 그 매매하면서 이제 계약 한 달 전쯤에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모질이고 미쳤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거는 제가 저번에 행복주택에서 들어가서 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자격이 청약저축이 있어야 해서 제가 매매를 하기 전에 한 3년 이상 청약저축을 붓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제가 심각한 금융 문맹이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를 바 없고. 진짜 돈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흑수저들이 거의 상태가 비슷해요.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또 끼리끼리는 사이언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밖에 없고 돈을 굴린다, 재테크를 한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가난이 왜 대물림 되는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은 금융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도 무지하니까 자기 자식을 가르칠 줄도 모르고 계속 거기서 거기인 삶이 자식 때까지 지속이 되는 거죠. 저도 나름 아껴 쓰고 발버둥을 쳐봤는데 제가 현재 나이가 42세잖아요. 내일 모레면 43살? 근데 제 부모님이 40대 초중반이었을 때 현재 지금 제 나이였을 때랑 비교해보면은 경제적인 수준은 거의 똑같거나 오히려 제가 더 부족합니다. 그때쯤에 우리 집이 산동네에 거기 난곡을 벗어나서 그 옆에 동네에 있어요. 신림동 빌라촌 언덕백이 있는데 거기에 빌라 반지하에 매매를 해서 들어갔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평수가 한 13평에서 15평? 근데 그런 작은 빌라에서 6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무튼 산동네에 있는 집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파주에 석다리 아파트나 서울에 반지하 빌라나 도찐개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흑수저는 대물림 끊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징징징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의지만 있으면요. 정보가 인터넷에 많아요. 공짜잖아. 우리 부모님 때의 금융 문맹을 우리는 독학으로 퇴치할 수 있다 이거죠. 저도 아예 그쪽으로는 제가 빡대가리라서 되게 뒤늦게 배우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라면 금방 깨우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아예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이 있어야 돼. 예금, 적금 드는 방법, 대출 받는 법, 주식 사는 법, 부동산 계약하는 법 이런 거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금융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미리 세팅해준 애들이랑 그냥 나 같은 애들이랑 나중에는 차이가 엄청 벌어지거든요. 멀쩡한 집 애들은 애가 한 20살 되자마자 아니면 그 전부터 엄마가 청약저축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데 흑수저 애들은 어디 공장 다니면서 월급 180만 원, 200만 원 월급 받잖아요. 저축은커녕 집에다가 뺏기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또 내가 부모 원망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망도 감정 낭비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흑수저 친구들은 일단 머릿속에 한 가지를 강하게 각인시키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세상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돈 관리도 잘 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너랑 별반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자식 월급 뺏어다가 생활비 쓰는 것도 문제인데 또 돈 관리 해준다면서 엄마가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구네 엄마 보험하는데 좋은 상품이 있다고. 거기다가 내 피 같은 월급, 응? 얼마 안 되지만 피 같은 월급을
10년 넘게 붙게 해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 이름이 뭐더라? 변액 유니버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금도 못 건지는 거.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뭔 놈의 보험은 주렁주렁 들어나.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주는 거지. 자식 이름으로. 제가 전에 말했는데 20대 초반에 알던 애 중에서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50만 원이 넘었나? 환장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금융 능력치를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분명히 돈을 열심히 벌고 계시는데 맨날 돈 없다 쪼들린다 그러시잖아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노후 대비는커녕 마이너스 통장 쓰고 계시고 마트 가서 장 보면 신용카드 3개월 할부를 끊고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빚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험료 주렁주렁 내고 그래서 이제 쓸 돈이 없으니까 보험사에다가 내 돈 내놓고 도리어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 쓰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이게 미치는 노릇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다면은 돈 관리는 누가 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 해야 되죠.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 있고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물어봐요. 솔직히 저는 예수금이 무슨 뜻인지 저번 달에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빡대가리라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네이버 재테크 카페나 뭐 그런 것들 거기를 좀 이용을 해보세요. 금융 지식이 처참하면 처참할수록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알려줄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잘난 놈들이 막 잘난 척 나대는 건 아니고 와. 근데 본인보다 한참 떨어지는 애들을 보면은 저 새끼 언제 사람 되냐 이러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게 바로 한국인의 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 문제에 관련된 거는 다 인터넷하고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어떨 때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또 나이를 먹으니까 대가리가 굳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천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디테일한 건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해놓은 것 중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검색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 매달 몇십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요. 뭐 1년짜리 이런 거 들었죠. 적금 1년짜리 끝나면은 꽤 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방을 사야 되나? 아니겠죠? 그거를 예금에 넣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뭔지는 다들 아시죠? 첫 월급을 받으면은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따박따박 붓는다. 왜 10만 원을 넣어야 되는지 물어보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그냥 우리 빡대가리들은 남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서 산다. 저는 초창기에 이걸 몰라가지고 집에서 나오는데 2년이나 더 걸렸어요. 지금도 내일 모레 40인 인간들 중에서 청약저축 없는 사람 많은 거 내가 다 알고 있고요. 제 주변에도 꽤 있습니다. 그냥 내 얘기인가 싶다 그러면은 빨리 은행에 열고 만드세요. 그렇게 몇 년 흐르고 나니까 통장이 은근히 무거워졌어. 이거를 가족들 포함 어느 누구에게도 돈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 얼마 모았는데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월급 다 쓰고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 막 주둥이가 간질간질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 모았네, 2,000만 원 모았네 하는 순간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기고 사정이 딱한 사람이 생기고 분명 내가 번 돈인데 마치 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빌려달라는 인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요. 이게 바로 모스키토입니다. 근데 모스키토들이 왜 너한테 빌려달라고 그렇게 할까?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죠? 안 갚으려고 너한테 빌리는 거야. 너 말고도 돈 빌려줄 호구는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호구가 꼭 너일 필요는 없어. 돈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차가워야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본인의 돈을 철벽 방어하면서 사수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디딤돌 대출이란 걸 받아서 이 썩다리 소형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경기도 외곽, 아주 먼 곳, 서울과 아주 먼 곳, 북한과 가까운 곳에. 디딤돌 대출은 나중에 소득이 많아지면 못 받는 대출이에요. 이게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이거든요. 또 이럴 거야. 집값이 너무 비싸요. 이거 갖고 택도 없어요. 그러는데 뭐 다른데 뭐 2배 올랐네, 3배 올랐네, 몇억 올랐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수도권에서 안 오른 지역도 있다. 진짜야. 뒤지면은 나와요. 그냥 내가 출퇴근이 가능하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이게 또 앞으로 오를지 말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당장 월세가 살기 싫어.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 요거 이렇게 빨대 꽂고 이런 식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조소를 다니면서 최저임금 정도만 받아도 한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나와요. 또 자영업자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일단 대출 이자가 싸고
무엇보다 싸고 금리가 오르든가 말든가 고정금리예요. 지금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대출이자 1.7%거든요. 그리고 이게 3년이 지나면 내 맘대로 갚을 수가 있어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돈을 좀 굴려가지고 최대한 대출을 빨리 털어버리든가 아니면은 더 좋은 투자처를 찾든가 아니면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든가. 아무튼 저한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리저리 돈을 굴릴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테크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고나 할까?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한 게 공모주 청약. 저번 달에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됐잖아요. 주식도 아파트 분양받는 것처럼 상장이 되기 전에 분양을 해요. 그냥 돈 몇십만 원 넣고 기다리면은 상장일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주식이 배정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카카오페이 꼴랑 한 주 받았는데 9만 원에 샀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팔았을 때 18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9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다 준 거죠. 우리가 9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종일 노가다 뛰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손가락 터치 몇 번 해가지고 하루치 일당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자본소득이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자세한 걸 유튜브 찾아봐. 나도 그거 잘 모르니까. 아무튼 공모주 청약이란 거라면 치킨값을 벌 수 있다더라. 요렇게 머리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공모주 청약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재수가 없으면 우리 롯데렌탈처럼 쳐물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도전한 거는 제2금융권 고금리 특판 상품. 여기에 가입했어요.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저금인데 이자가 4%가 넘는 적금 상품을 들었거든요. 정보는 재테크 카페나 예적금 고금리 특판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순발력이 좋아야지 마감 전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왜 또 멍청하게 적금을 드냐 이렇게 썩을 내실 텐데요. 제가 주위에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 때 금전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돈이 나갈 때가 1년에 몇 번씩 생깁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적정 수준의 예적금을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예적금만으로는 우리가 이자가 아쉽잖아요. 그건 솔직히 돈을 굴린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모아두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라는 걸 하려고 알아봤는데 요즘 사람들이 국내장은 아니다. 역시 주식도 미제가 좋다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 애플 이런 거 사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우리 같은 소인배들은 세상을 잃은 느낌이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원래 주식도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덤비면은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나 무서워 이러면서 손절을 하잖아요. 그렇게 손해를 보고. 그래서 우리 같은 빡대가리 쫄보들은 이거를 해야 돼. 딱 좋은 상품인데 그게 ETF라는 거래요. 그게 상장지수 펀드 어쩌고 그러는 건데 저도 잘 모르고. 근데 우리가 들으면 아는 기업 있잖아요. 애플, 마소, 아마존, 테슬라 어쩌고 저쩌고 이 여러 개의 기업에 다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개별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기업이니까 위험이 분산되고 또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스파이, QQQ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종류는 상당히 많고요.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쓰기도 했는데 아까 말한 스파이, QQQ 이런 거는 일종의 미국 제품 직구라고 할까? 일단 증권사 앱에서 계좌 만들고 그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 그리고 앱 안에서 환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달러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시차가 있잖아요. 미국 장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밤 11시 반에서 새벽 6시 사이. 그때 사는 거예요. 어때요? 힘들죠? 어렵게 느껴지죠? 제가 그 과정을 이제 블로그에다 썼는데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연금저축 계좌라는 게 있대. 그걸로 ETF를 사면은 세금 혜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미국 제품 그거 직구를 못해.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못해. 그래서 한글 패치가 붙은 상품을 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국내에 있어요. 이거는 미국 지수 추종이긴 한데 국내사에서 운용을 하니까 국내장이 열리는 시간에서 살 수가 있어요. 또 달러로 환전 안 해도 되고. 아까 말한 QQQ랑 비슷한 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미국 직구를 하고 그러냐? 또 나름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아무튼 요거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고요. 아무튼 절세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개인연금저축펀드 요거를 증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ETF를 사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만 하지 말고 IRP랑 중개형 ISA 계좌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TF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펀드, IRP, 중개형 ISA 계좌 3총사를 만들어가지고 굴려야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또 연금 상품이 부담스러운 젊은 것들은 중개형 ISA 계좌부터 만들어가지고 이 계좌를 통해서 ETF를 사라. 또 계좌 트는 방법은 제가 또 동영상 설명에다가 제가 블로그 링크 넣어 놓을게요.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 봐도 되고. 제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어려운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이해는 잘 못하지만 일단 계좌를 만들어 놓고 천천히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은행이자보다는 괜찮다고 하니까요. 이걸 또 장기적으로 굴리면 굴릴수록 확실히 돈을 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하나둘씩 사모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철없는 새벽반 저런 아줌마도 무지성으로 사는데 ETF도 끝물인가? 내 거 팔아야 되나? 막 이지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굿바이 차단입니다. 차단 박아드렸고, 사람들이 ETF 사려면은 유튜브 채널 중에서 추천하는 게 있어요. 힐링 여행자 박고미 TV 보라고 해가지고 저도 구독해서 보는 중이고요. 이거 쭉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완전 초창기보다는 이제 슬슬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뭐 크게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또 내가 돈을 모두 ETF에 꼬라박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돈도 별로 없거든요. 많이 못 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쯤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너 뭐 샀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 따라서 샀다가 괜히 마이너스 나고 원망하지 말고요.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가 무지성 매매 끝판왕이란 거를 명심하시고, 저는 아시죠? 노받고 선구매 후이해. 일단은 사놓고 천천히 알아가보고 배우는 거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요거는 채권 상품.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락티브,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거랑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솔락티브, 타이거 글로벌 리튬 N 2차 전지 솔락티브, 미국 직접 투자는 아까 말한 스파이, QQQ, QLD, IDRV, 몰라 아무튼 그거랑 이런 식으로 제가 11월 말부터 무지성 매매를 시작했는데요. 평균을 내보니까 뭐 크게 마이너스는 안 났고 뭐 떨어지면 사고 그래요. 저도 솔직히 모르거든요. 남들이 그냥 추천을 하길래 저도 사봤어요. 여기서 겹치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겹쳐도 겹치는 줄 모르는 게 나 같은 무지성 투자자의 짜세다. 솔직히 뭐 떨어지면 막 징징거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떨어졌어? 개폭락했어? 그럼 하나씩 더 사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라. 폭락? 오히려 좋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려주니까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잘 찾아가지고 받아먹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오늘 뒤로 갈수록 잘 모르겠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뭐 제가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다 이거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이 안 돌아가는 머리들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할미 언니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이 젊은 여자가 하는 뭐 재테크, 뭐 금융 이런 채널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금융 문맹들은 가서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되기 쉽게 말을 하니까. 특히 이제 20대 사회초년생인 사람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 나이 때 정신 차리고 잘 배웠으면 이게 나이 40 넘어가지고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어차피 제 인생은 이미 조져버렸으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정신들 차리시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또 말하는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